안녕하세요. 정문일침입니다. 금요일날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이라고 저녁 7시에서부터 8시에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2대12 방송 시청,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내일 모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정문일침을 치시면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글들 많이 들어오시면 저랑 의사통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에스텍 파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텍 파마.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연봉을 이렇게 켜놨죠. 연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자리였죠. 얼마냐면 5,000원대를 깨지 않아, 이 자리를. 그죠?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자리 13,000원대에서 이렇게 항상 주가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 모습에서 어때요? 아랫골을 살짝 달았던 적이 있죠. 그죠? 올해 2019년도에. 그러면 그 아랫골을 달 때 이 자리였었죠. 8,400원대에서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요, 깨졌다고 해서 반등 안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고 해서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한 지점을 꼭 지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죠? 깰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거기서 흡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랜덤한 게 맞죠. 그죠? 방향이나 흐름이나 자리를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정한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이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실적이 좋다는데 안 가기도 하고, 그죠? 갈 것 같았는데 안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주가를 랜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격의 기준을 의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기간 동기 대비 수익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는 되죠. 항상. 그죠? 1년 전 비교, 한 달 전 비교, 그 다음에 분기별 비교, 그 다음에 그 동종업계들, 경쟁업체들하고 비교,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이 좋아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좋으니까 앞으로 주식은 올라갈 거예요. 이런 판단은 어렵다라는 거죠. 곤란해지는 거죠. 항상 매매하면서.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그런 면에서 에스텍 파마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연봉에서 이런 줄을 쳤고요. 그 다음에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을 한 연결시켜 버리면 이렇게 한번 있었죠. 이렇게 여기 연결시킨 거죠. 이렇게 단순히.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틀어서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주가는 흐름상 연봉에서 봉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자리였었던 거죠. 한 11,000원대를 통과할 때 적어도 고점이 낮아졌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었던 연봉을 깬 자리라는 거죠. 저런 걸 이제 잡아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깼느냐. 그러면 그렇게 연결시키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저점이 높아지냐, 고가가 낮아지느냐 해서 추세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는 왜냐면 가상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 자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또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선, 지지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제시해 놓은 것은 추세선과 지지선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비교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가 저항이었고 여기가 지지였고 저항이었고 근데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 예를 들면 여기 그럼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을 제시해 놓은 자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이런 추세선을 그었다?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런 자리는 과연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 제시된 자리냐고 이렇게 내렸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하고 맞아떨어졌으면 제시에는 가격대, 꺾었던 제시 가격대라든지 이 자리하고 맞아떨어지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추세선으로 그렸을 때 추세 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가상의 선이죠. 가상의 실질선이 아니라 실질 가격이 제시돼 있는 거냐 가상으로 제시된 거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가상에서도 또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줄을 또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줄을 치면 이 사람을 왜 쳤느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시장에서 말한 합리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런 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가의 흐름이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지금 현재 ST파마의 연봉을 보게 된다 그러면 저점이 높아진 이 흐름 속에서 이 고점이 낮아진 이 흐름을 돌파했던 시점이 11,200원 이 가격대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 자리를 뚫고 지나갔던 이 자리가 가격대를 봤더니 한 11,130원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저게 뚫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기존에 제가 지금 14,100원이잖아요. 그 주가가 밀려서 11,130원 밑으로 오게 되면 무엇인가 추세선을 뚫어놓은 걸 깨고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저런 자리에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저게 넥자리를 받겠다 이런 거죠. 지지와 저항이 새로운 형태. 저항이 있던 자리가 다시 지지로 바뀌고 지지했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자리를 헤드앤숄더의 개념으로 시장을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땡겨보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었는데 기준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봉이잖아요. 근데 완성봉은 아니잖아요. 2019년이 끝나야 이제 완성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면 1113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대충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자는 거고요. 자 그래서 1113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살살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죠. 고점이 낮아졌더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도 하나 있었죠. 이 당시도 하나 있었고 이렇게 그죠? 자, 두 번째, 이 당시도 하나 있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점이 높아지니까 고점도 동반해서 높아지는 지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5,000원대를 깨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깨지 않았고요. 여기죠. 여기에 순수하게 말하면 요쯤 되는데 8,300원대에 이렇게 지지선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8,300원과 10,000원대에 지지대가 하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지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지를 했었고 지지했다 깨니까 이 자리를 부딪히지 않고 뚫었다가 다시 위에 꼴을 달았죠. 그리고 다시 지지했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인가 기점이라고 하는 지점을 이렇게 보면 지지와 저항의 기점을 보게 되면 10,000원대 이렇게 딱 보일 수 있잖아요. 아까는 11,100원대. 그죠?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월봉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는 이제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에서 그죠? 낮아지는 흐름에서 동반의 저가를 낮추다가 이제는 무엇인가 저가를 높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 이런 그림 그죠? 이게 내려오다가 주가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월봉에서는 이 자리를 우리는 변곡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주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 자 고점이 낮아져요. 그죠? 낮아집니다. 그죠? 자, 낮아지다가, 동반에서 저점도 낮아지다가, 이렇게 돌려서 짱대양봉을 터치면서, 그죠? 여기서 거래를 터치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누가 여기서부터, 어쩌면 이 시그널이겠죠. 이때부터 양대를 잡아주는, 이렇게. 이때부터 아무튼 주가는 급등을 하고, 그죠? 급등을 했더니,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지는 여기서는 정보 체계가 없으니까 주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그림에서 누군가가 달라붙었나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봉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자 일봉으로 가게 되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넣어볼게요.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이렇게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외국인들 보유 수량 보이죠? 그 다음에 기관 보유 수량, 그 다음에 개인 보유 수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가의 흐름을 맨 위에 있는 건 외국인들 기관 그 다음에 개인이에요. 그럼 여기에요. 자연스럽게 고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가를 높이면서 돌렸던 이 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가의 흐름이 내려오다가 저가를 돌면서 이렇게 바뀌었던 이 구역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팔아요. 그죠? 근데 요 먼저 샀었던 거고요. 기관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올릴 때 이때 한번 사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개인들이 이렇게 사서 올렸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주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 핸들링의 주체는 누구였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주체는 개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개인이었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를 또 빠졌다. 이 얘기는 올라가니까 파는 거죠. 예. 많이 왕창 팔았다가 다시 또 샀죠. 주가를. 현재 이렇게 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 또 팔았다가 또 다시 조금씩 사는 추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들도 좀 사고, 지금 현재 기관도 좀 사고, 외국 좀 사는 편인데, 주가는 올리면서 약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SK파마라는 종목,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싸지면 누가 자꾸 산다라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종목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그게 만나서 그런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일 장의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일봉이잖아요. 자, 일봉의 그림이 이렇게 된다면 너무 간격이 좁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볼게. 주봉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흐름상 이런 그림이 생긴다고 하면 그죠? 이렇게 그냥 단순해요. 이건 뭐냐면요. 흐름, 저점을 연결시키는 흐름과 고점을 연결시키는 흐름인데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 이제 오래됐잖아요. 매매를 한 지가.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거의 주가가 채널의 형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채널을 받기 시작했던 이 점이잖아요. 이 점, 그죠? 이 점, 그죠?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했던 이 점.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저항대 하나 있었고 물금을 주고 다시 또 튀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5분씩 나서 이렇게 달려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SK파마는 저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낮아졌던 흐름. 결국 이 흐름은 추세선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추세선 표현이 됐고, 그 추세선을 뚫었을 때, 그 다음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일봉에서 봤지만, 이 흐름을 뚫고 안착을 시켰던 그 사람들, 주체가 누구냐 봤더니, 개인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점점 주가를 보는 시각이 넓어질 거예요. 단순히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지지와 저항 속에서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지지였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끌어올리는 주체는 존재했으며 지금도 그 주체는 누가 우상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는 현재 상황의 3주체 중에 누가 많이 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올리면서 샀느냐 아니면 내려오는 걸 받았느냐 아니면 파동 속에서 그냥 위에도 사고 아래도 사고 전체적으로 주식수는 늘어가는 형태 주체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가장 좋을까요? 사면서 올리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내가 사서 주식이 어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익이 나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팔했다 빨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때 기준으로 삼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런 거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면 의미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런 부분 속에서 우상으로 돌아갈 때 이런 자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항상 이런 데도 여기 비싸죠. 근데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결과론이 돼요.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인드가 싸게 사서 어차피 비싸게 팔아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떨어지는 칼날이죠. 진행형일 때는 손을 대지 않고 주가가 멈추고 누가 등장해서 주가의 방향을 우상향으로 틀어줬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런 그림을 자주 보게 되면 여러분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저런 형태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댓글 같은데 부정적으로 쓰지 마시고 그죠? 그럴 거 쓸 것 같으면 뭐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그냥 응원의 댓글을 쓰셔야 그래도 나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기분 좋게 제가 강의를 쭉 올리지.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정밀일침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요런 틀 잡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일침이었습니다.